자, 이제 교환을 이제 통해서 지금 행위 허가 이제 신고 중에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하지는 못했었지만 했었던 것 중에 일부 하나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좀 묶어서 정리할 부분의 내용 중에 먼저 1번입니다. 교환 페이지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의 이제 정리라 이제 그래서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의 정리라 이제 그래서 교환 페이지 7페이지 교환의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의 정리라고 그래서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 자, 1번에 보니까 물음표 플러스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되어 있을 부분들에서 1번에 가보면 여기는 물음표 플러스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되어 있고 부분들은 이꼬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번에 지금 물음표입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 입주자 대표 회의 플러스 D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1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이제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항 1번의 물음표란 이 현재 위 물음표란 질문에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질문을 위치를 시켰다고 가정해 보면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질문을 주더라도 플러스 누구 동의 필요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질문에 여기 물음표라는 질문 1, 4번 중에 어떤 질문을 줬다면 이 중에 어떤 질문을 줘도 동의권자는 반대 뒤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다른 동의권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1, 4번 중에 어떤 질문을 줬을 때 반드시 뒤쪽에 동의권자라 누가 나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와야 되는 게 뭐 공식 아닌 공식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동의권자로 손을 들었다면 자, 이와 같은 이 요건과 입주자 대표 동의 후다면 이 뒤쪽에 나온 것은 시장 구조구전에 허가가 필요할까요? 신고가 필요할까를 물어보면 여기는 무슨 요건만 나와야 되면 여기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면 신고란 이야기는 여기는 무슨 요건이 나오면 안 돼요? 허가 기준이 나와서는 아니 되고 여기는 무슨 기준만 나옵니까? 시장 구조에 무슨 기준만 신고만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입주자 또 동의 플러스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신고 하나 적어두시고면 그 네 가지 행위를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부분들은 1번 노약자나 장애인의 피해를 위해 뭘 철거합니까? 계단의 단층 철거 등의 경비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이거죠. 이 하나 있고 보면 계단이 있으면 이 계단에 층이 더 있으면 누가 이동하기 불편하나요? 노약자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장애인이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자. 이 계단의 단층, 이 계단의 층진 부분 이걸 뭐 하자? 철거하는 행위는 누구 동의, 입주자 동의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2번은 자 보니까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여러분이 안테나 보통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를 철거하거나 뭐 합니까? 철거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주자 동의 후에 신고가. 그리고 3번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밑에 나와 있는 기역부터 시효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뭡니까? 파손 철거하는 행위와 중축 증설의 행위에 대해서는 뭡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를 얻고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그럼 일단 여러분이 기역의 주차장부터 시효, 주민운동시설, 실외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을 한정한다 그래서 기역에서 시효에 해당 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여러분이 3번에 이제 기역에서 시효에 해당되는 시설을 확인했다고 하시면 각각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 몇 퍼센트 숫자도 기억하실 필요 있죠.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에서 3번 그리고 4번 주차장의 법률에 전기자동차 뭘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항의 4번은 지금 여기는 뭘 말한가요? 전기자동차 무슨 충전기입니까? 고정형 충전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충전기 중에 무슨 충전기?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여러분이
그러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휘발유 경유차를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 가시면 주유원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되죠? 모양은 똑같죠. 주유원이 있더라던 거 여러분들이 셀프 주유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 주유기에서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그걸 무슨 충전기? 고정형 충전기죠. 여러분이 그러면 주유소에 가면 그 충전 주유기 앞에 뭐예요? 주차 구획을 그어놨죠. 그래서 이 고정형 충전기하고 뭘 설치하는 경우? 예, 충전 전용 주차 구획, 이 충전기하고 충전 전용 주차 지금 질문에 충전 전용 주차 구획에서 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합니까? 네, 그래서 충전기하고 충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 누구 동의 필요해요? 이 동의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입도 대표의 동의도 중요하고 신고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각 개별로 1, 4번에 관한 질문도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1, 4 중에 하나를 주게 되면 뒤쪽에는 동의권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입도 대표. 만약에 여기 이제 주어지는 1, 4번 중에 뭐를 써요? 여기다가 입도 대표의 해가 아닌 기타적인 뭐 해당 동의든 또는 전체 거주자들의 동의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입도 대표가 나와야 되고 입도 대표가 나왔다면 뒤쪽에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 이것도 공식 아닌 공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는 하나 정리해서 전체로는 1번 하나 정리했고요.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보니까 뭐라고 돼? 2번도 보니까 2번에 여기도 물음표라고 정리해. 물음표라고 좀 해놓고 플러스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음표 플러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여기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이꼬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음표란 지문의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이라 그래서 1, 2, 3이라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1번은 지금 뭘 말하니? 1번은 개축, 재축, 대수선을 2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설치를 3번은 뭡니까?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이제 일단 적어놓고 이제 뭘 더 결론부터 내놓고 가볼까요? 결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음표란 지문 이 위치에다가 1, 3번 요 이 중에서 1, 2, 3번 중에 어느 지문을 갖다 줘도 그 중에 줬다면 후 플러스 시장 구주구청장의 뒤에 필요한 것은 허가가 나오냐 신고나 나왔을 때 뒤쪽에 허가 신고 중에 뭐를 쓰셔야 됩니까? 여기는 허가입니다. 허가예요. 허가. 자, 허가란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를 살펴봤더니 이제 그러면 교환을 잠깐 놔두시고 교재로 한번 가볼까? 교재 가보시면 129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볼까? 교재 교환 나와 129페이지를 가봅니다. 자, 개축, 재축, 대수선에 가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그 구분이 가번하고 나번이 돼 있고 우측에 지금 여기는 그 교재상에 좌측은 무슨 기준? 허가, 우측은 신고죠. 근데 보니까 무슨 기준은 칸이 비어 있습니까? 신고 기준은 비어 있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1, 2, 3 일단 1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지금 한 장을 넘기면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죠. 4번도 가보니까 무슨 기준은 없습니까? 허가 없이, 신고 없이 허가만 있어요. 5번. 용도 페이지다 보니까 무슨 기준만 위치하고 있습니까? 허가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 2, 3의 세 가지 행위든 플러스 뒤쪽에 어느 대상의 지문을 주든 간에 시장 구준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허가. 만약에 1, 2, 3 중에 플러스 어떤 대상 구분을 주던가 주었을 때 만약에 시장 구청장에 만약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왜냐면 여기는 허가만 나와야 돼요. 허가만 나와야 되고 여기도 뭐가만 나와야 돼요? 신고만 나와야 돼. 여기가 허가로 바뀌거나 신고로 바뀌는 지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공통 뽑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 하나 정리해서 세 가지 행위 잠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에 128페이지 잠깐 볼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지금 가보시면 용도 변경에 가번은 지금 보니까 허가 신고 기준 중에 무슨 기준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허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의 나번 입주자 공유한이 본고시는 무슨 기준만 정하고 있습니까? 신고 기준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환으로 와서 3번에 3번에 지금 보신 대로 3번에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지금 보신 대로 그러면 방금 확인했네요.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은 지금 여기 허가 신고에 관한 지문과 관련했을 때 여기는 무슨 기준만 나와야 돼요? 허가죠. 그러면 네 번째 용도 변경은 맞는데 대상이 되는 부분이 뭘로 바뀌더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지문에 용도 변경으로 갔다면 이때는 무슨 기준만 뒤쪽에 나와줘야 돼요? 신고만. 그래서 방금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단 여러분이 뭘 구분하시자? 허가 신고를 구분한 이 정도만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어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1번에 1, 4번에 관한 질문하고 2번 꼭 정리해서 일단 1번, 4번 정리했고요. 마지막 5번. 5번은 지금 대상이 어느 부분인가요? 5번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자금. 여기는 어디 생각하시면 되더라? 상가에서 5번에 지금 질문에 5번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 이제 보면 앞쪽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5번에 물음표란 지문을 주고 물음표 플러스 뒤쪽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라고 이렇게 지문을 주고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 1번에다가 어떤 대상 행위를 줬더라? 용도 변경, 용도 폐지를 주죠. 그러면 지금 뒤쪽에 죄송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대상이 되는 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고 그 대상에 대한 행위가 지금 주어지는 물음표가 가지고 뭘 주더라도 1번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이나 그리고 입주자 공유는 복리시설 용도 폐지 있죠. 여기는 무슨 요건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동의 기준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적으실 건 여러분들이 여기는 동의 기준 X란 예서 하나 여기 적으실 것은 지문은 여기서 이제 동의 기준 X란 이야기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 즉 입주 대비 회의가 됐던 전체 거주자가 됐던 뭐냐면 또 동거주자든 간에 누구든 어느 해당자의 동의 기준 나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는. 그래서 동의 기준 X라고 해서 입주자 공유는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용도 폐지는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나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를 해서 이제 그게 공통점을 뽑을 수 있는 것 1번부터 한 5번 정도 정리하죠. 그리고 개별적인 행위별에 따른 동의 요건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하고 첨부된 교환을 통해서 동의 요건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묶어 정리해 봤고, 이제 그러면 문제, 기출문제 몇 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문제 1번으로 가보죠. 9페이지 가면 문제 1번에 자, 법령상 공동체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문에 5번으로 가볼까? 5번에 1번에 5번에 가보니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 대비 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OX, X죠. 그럼 현재 문항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은 방금 여기 정리했던 번 1번이죠. 단층 철거는 누구 동의 필요합니까?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자 대비 회의가 나오면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틀린 이유는 5번이 틀린 것은 뭐가? 허가를 받아 내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1번에 5번.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가보니까 지문에 자, 법령상 공동택 행위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중에 무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허가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지금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1, 2, 3에 따른 3가지 행위별에 따른 어떤 개소를 묶더라 뒤에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허가만. 그래서 가봤던 1번에 밑에서 한번 올라가 보죠. 5번부터 올라가 보면 자, 공동주택의 대수선 허가만. 일단 대수선은 무슨 기준만 있습니까? 허가. 근데 대상이 되는 부분이 4, 5번에 따른 부대시설이든 공동주택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만이죠. 허가만. 자, 그 다음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폐지. 용도 폐지도 일단은 대상 구분에 관계해서 무슨 요건만 있습니까? 허가만. 그 다음에 2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도 허가죠. 1번.
입주자 공유만인 봉유설의 용도 변경은 기준이 무슨 기준만 있습니까? 신고. 그럼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은 무슨 기준만 정하고 있습니까? 신고 기준만. 나머지 4개는 무슨 기준만? 허가 기준만 해서. 그리고 문항 2번 정리하시고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지금 박스에다가 문항 4개를 줘. 박스는 여기 지문에다가 박스의 지문에다가 4개의 문항을 이렇게 주고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다 4개의 문항을 여기다 주고서 뭐라고 지금 지문에 줬냐면 자, 법령상 공동관리주체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지문에 뭘 찾으라고 했냐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 그럼 여기는 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이 행위는 자, 다음에 있는 문항에 밑에 있는 지문은 그 짝짓기 중에서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행위는 밑에 짝짓기 이 지문 중에서 짝짓기 문항 중에서 옳게 짝짓기 그걸 고르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허가 신고사항은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없다. 물론 공부하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허가 신고를 받은 행위를 찾으라고 했더니 반대로 뭐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까? 허가 신고가 뭐 할 수 있다? 지문에 생략이 되는 것도 있다 없다? 있겠더라. 그러면 이 행위 허가 지금 가장 첫 번째 뭘 했어요?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가 있었죠. 그럼 가장 큰 공통점 몇 가지 있었어요? 뭐뭐의 교체, 그리고 난방 방식의 변경된 시설물 파손 철거는 뭐더라? 제외. 주민 운동 시설의 교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운동 종목의 변경을 말하는 건 뭐는 안 됩니까?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 이 4개 문항 중에 보니까 뭐뭐의 교체라는 그 3개 관련 지문이 들어있는 것을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문항에 가봤더니 자, 기역은 급배수관 시설 등의 배관 설비 교체. 2번은 지능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기역 지금 보니까 그럼 이 지문 중에 기역리는 끝에가 뭘로 끝납니까? 그럼 일단 교체로 끝나는 것은 뭐가 생략됩니까? 허가 신고 생략된다고 그랬고 일단 그러면 그리고 디귿하고 니을을 가보니까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 행위하고 리을 공동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택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는 방금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일단 여러분 디귿하고 니을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짝짓기 문제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짝짓기 문제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기술된 지문 전체를 몰라도 일부를 알아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거의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10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일부 지문만 알아도 짝짓기는 맞출 확률이 거의 60%는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현재 여기서는 뭘 찾으라고 그랬다? 허가 신고 행위를 찾으라고 했으면 반대되는 뭐를? 생략된 행위는 뭐예요? 기역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럼 현재 주어지는 짝짓기 지문 중에서 뭐가 들어간 지문이면 기역이나 니은이 들어간 지문에다 짝짓기 문제 무조건 X로 이게 서술을 그으면 되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1번부터 5번 중에 기역, 니은 중에 둘 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면 그 점만 쭉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1번은 자 OX, X 이유는 기역이 들어있네요. 2번은 일단은 보니까 기역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일단 그러면 보류. 3번은 틀린 게 왜 틀렸더라? 기역리은 둘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것은 왜 틀렸더라? 기역이 들어가서 사선. 그 다음에 5번은 틀렸네. 왜? 니은이 들어갔다. 그러면 현재 사선으로 그어가는 지문에 걸리지 않는 건 몇 번이 남았어요? 3번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짝짓기 문제는 꼭 이런 유형의 출제를 합니다. 거의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짝짓기는 꼭 그 물어보는 이 행위는 몰라도 뭘 알면 반대적으로 생략된 행위를 아시면 그 사선으로 꺼가다 분명히 뭐 지금까지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니면 지문이 2개로 압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모르고 찍는 거면 이 확률이 몇 %예요?
25%인데 만약 이렇게 사선으로 껐다가 두 개가 나오면 확률은 얼마로 줄어들어요? 50. 당연히 이거 뭐가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높으면 절대 짝짓기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론으로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이제 주관식 문제로서 한 두 개를 확인해 볼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자 13년 12월 17일 이전에 규정에 따른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뭘 쓰시오? 숫자. 10회 때 출제가 됐었던 부분, 이 부분은 현재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 시설이 개정이 된 4개였던 게 3개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준에 좀 맞게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4번에 지금 가로는 뭘 물어봤었냐면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하고 면적 관련된 숫자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문항에 지금 지문에 4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4번에 정답을 써볼까요? 써봅니다. 그러면 4번에 여러분이 지문에 몇 번 했나요? 3번에 뭐 보시고 4번. 4번은 지금 답안지에 정답을 써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지문에 지금 박스 위에 가면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쓰시오라고 해놓고서 끝에 뭐라고 지금 단서를 줘놨어요? 분수표기라고 단서를 줬죠. 그럼 여러분이 숫자를 쓰는데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요? 단수나 뭐 1이나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분수표기യുള്ള 숫자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답안지에 쓰실 것은 지금 지문에 전체 입주자 얼마를 써야 돼요? 답안지 그대로 간다면 지금 3분의 2하고 두 번에 2는 얼마를 씁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셔야 돼요. 부분들. 만약에 그런데 문제가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해놓고 끝나버렸어요.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요? 답안지 분수표기 이야기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요거를 어떻게 쓰더라? 풀어서 얼마? 풀어서 3분의 2로 쓰시거나 또는 뭐라고 씁니까? 분수표기 얼마? 3분의 2.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그 부분들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분수표기란 지문을 줬는데 혹시나 분수표기로 줬는데 이걸 만약 풀어서 이와 같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라니 여러분이 여러분이 왠지 이런 실수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문제를 특히 쓸 때 이 숫자 쓰기 분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주어지는 지문의 내용이 자주 보는 지문이고 분수표기에 대해 공부했던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급한 나머지 써버렸다.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고 써놓고서 딱 자신있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뭐가 있어요? 틀립니다. 이 실수할 수 있다. 분명히 시험장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는 여러분이 일단 뭐 당황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자신 있게 생각했던 문제가 더 틀리는 경우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라는 거라서 4번 정리하고 5번. 5번은 지금 가장 근래 23회 출제가 됐었던 지문에 5번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중축 관련된 주민공동 중축에 관한 부분들인데 지문에 A공동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선 입주자 대표에서로 중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영어 또는 숫자를 쓰시라고 그래서 1번. 1번은 지금 들어갈 요 숫자는 얼마인가요? 기억에 30. 2번은 일에 따른 입주자 대표에서 중축 면적을 A공동택의 바닥 면적에 상한입하는 경우 니은이 위반되지 않을 것. 니은은 뭘 써야 됩니까? 영정률. 그래서 100분의 30하고 영정률 쓰는 걸 물어봤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문제로 만들지 않았지만 두 가지는 꼭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공동 종류는 몇 가지 해당되는 주민공동에 해당이 됩니까? 5가지만 동의 요건은 얼마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체 누구의 얼마? 전체 입주자 3분의 2. 해당 동 누구의 얼마? 입주자 3분의 2. 여기 동의 요건은 여러분들이 5번 해당되는 것은 전체를 주거나 동을 주거나 모두가 다 동의 요건 얼마? 입주자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 요건도 주의하시고 주민공동 종류, 입주자 대표자로 포함한 총 몇 가지? 5가지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필로티 부분이에요. 필로티 부분. 혹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여기다만 이 용어를 쓰기를 물어봤을 때는 필로티 구조하고 부분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용어 쓰기 정답은 뭘로 일단 써놓은 게 일단 안심이 되죠.
부분이라고 쓰셔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구조가 그 의미는 같다고 말씀드려보니까 그러면 구조나 부분이 같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어떻게 이제 정답을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령상 지문에 그대로 간다면 여기는 무슨 부분을 써야 돼요? 필로티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서는 건축법상의 층수 재배 규정이나 리모델링에서는 혹시 이 용어를 물어보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어때요? 구조나 부분은 같은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주관식 용어로 쓰실 때 일단 정답은 정확히 뭐로 쓰시고 부분 또는 구조를 정확히 기입해 놓으시고 나와야 어떻게 안심이 되죠. 뭐 출제 뭐 의도에 따라 이거를 정답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왜냐하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 시험 출제 그 할 때 그 규정 중에 법령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주관식 용어를 물어볼 때 해당 법령에 정한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 두 가지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다? 구조할 때 꼭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부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겐지에서 문제, 문제 5개 문제에 대해서 유형은 좀 여기 확인하시면서 허가 신고 전체를 좀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마무리하고 교재 135페이지 잠깐 벌칙 규정 잠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135페이지를 잠깐 펴십니다. 부분은 자 지문 이번에 벌칙이라고 그래서 벌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행정형벌하고 과태료 관련 이번에 벌칙에 관한 규정은 빈도는 일단 보니까 관련 양가로 1번부터 해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양가로 7번까지 해서 일체에 따른 총 7가지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일칠에 관한 규정인데 보시면 문제는 2문제가 출제돼요. 지금 전체 24회 시험이 시행되는데 문제는 몇 문제 나왔다? 2문제 나왔기 때문에 빈도는 높다 낮다? 거의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 7가지 전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 지문 7가지 관련 행정형벌 과태료 중에서 한 장을 넘겨서 가보죠.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은 뭐가 있냐?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양가로 4번의 지문에 1천만 원이야 벌금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 이제 해서 첫 번째 기술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 행위를 한 자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규정 위반했다면 2번입니다. 2번은 누구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는 공동 영역 규모를 앞에 좀 추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지만 뭐예요?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공동체 규모가 있죠.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등을 꼭 배치해야 되는가? 여기는 그 단서가 빠져버렸는데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맨 앞에다가 그 규모를 어느 규모를 정리할까죠? 규모 앞에다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나 적어놓을까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의 의무 배치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 뭐가죠? 1천만 벌금인데 모든 공동주택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 속에서 뭐 아직은 이 정도는 뭐 지금쯤은 머리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규모는 몇 가지 규모를 이 공동주택 규모를 분류했더라? 5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 규모는 무슨 공동주택 규모? 의무 관련 공동주택 분류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누구를 배치하면 주택관리사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 배치인데 안 하면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금 보니까 몇 번하고 몇 번? 5, 6, 7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어디는 버려버리면 돼요. 500은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이 과태료는 그 중에 어디하고 어디만 정리하시면 되나요? 양가로 5번하고 양가로 6번. 그럼 5번하고 얼마? 6번. 가장 근래 출제했었던 게 19회 때 다음 중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얼마가 되죠? 2천만 원. 그럼 여기 과태료는 2천만 원이 5번이 6번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더 얼마를 밀어본대요? 500. 그러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그럼 보니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보니까 사유가 하자 보수 보증금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의 과태료는 이 법 즉 현재 공동관리법 용도를 5가지 용도를 정해놨어요. 이번에 새로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해당 이 하자 보수 파트에 가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 용도는 법에서 지난해까지 4가지 용도였던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총 5가지를 하나가 신설이 돼서 총 5가지인데 그 5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래서 이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문항에 지문을 주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가지 주고 500의 과태료 2가지를 주고서 가장 높은 거를 찾으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내시는 지문인데 5가지 중에 모두가 다 무슨 관련 용도입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로 나오는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었던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기억하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7번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뭡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마지막 7번까지 나와 있고 그중에 1번 공동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서 6번 1번만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하면 요것만 잠깐 드리죠. 자, 공동택 관리 업무를 뭐더라?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죠. 그러면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란 요걸 무슨 말이냐면 관리 업무를 인계했다 안 했다. 인계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관리 주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여러분 2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인수인계 항목은 있었고요. 그러면 그 6가지 인수인계 항목은 법에 따른 기한은 몇 개월 이내 업무를 인수인계합니까? 그래서 인수인계 기한. 그럼 여기 인수인계 기한은 법에 따른 몇 개월 이내 업무를 인수인계합니까? 1개월 이내요. 그럼 여기서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예 업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기간 내 업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무는 1개월 이내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하는데 이 기간 이내 인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의미, 업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기한을 넘어서 인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숫자를 쓰는 건 안 나오고 물어본다면 해당 인수인계 파트에서 요 개월을 물어볼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 숫자를 물어본 게 요 의미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1번을 포함한 총 몇 가지? 7가지. 나머지는 몰라요. 얼마라고 하면 나머지는 얼마라고 합니까? 5번 이렇게 가져서 요거는 따로 정리할 거 없어요. 7번이나요? 7번. 그래서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5, 6번 정리하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지난주 가장 이걸 5번을 갖고 이 중에서 하나, 둘에 총 5개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물어본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이걸 정리한 것은 혹시나 이 둘, 하나, 7이 어디에 나올지 혹시 이게 또 여기서 문제를 맞는 게 혹시 이 지문에 다른 지문에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교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 뭐 다른 거는 보여드려 최소 1천만 원의 벌금하고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 정도는 정리를 해두자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게 비교주만 들어가면 땡큐죠. 그런 빈도는 낮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하자라고 마무리 정리하셔서 3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는 교재 페이지 143페이지에 챕터 4장 임대주택 관리와 공동주거 관리 이론에 관한 부분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챕터 4장 정리하시겠습니다.